자, 이제 방정식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볼게요. 자, 페이지 77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자, 오케이. 뭐를 맞춰주면 돼요? 밑을 맞춰줘야 되겠지? 자, 밑이 보통은 이제 작은 거 맞춰줍니다. 그럼 밑이 얘는 2고 얘는 4니까 2로 맞춰줄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밑이 같아요. 밑이 같으니까 뭐끼리 같다? 지수끼리 같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끝. 그럼 요거 못 푸는 문제 이제 2차 방정식 푸는 문제를 바뀌는 거지. 요거는 풀어낼 수 있잖아요. 요거 이제 넘겨서 방정식 그냥 풀어주시면 나오는 해가 다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밑을 몇으로 맞춰요? 3으로 맞추면 되겠죠? 자, 우리 9분의 1은 3의 몇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마이너스 2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그럼 지수법칙 요거 마이너스 2 곱해주고 그럼 또 뭐끼리 같다? 지수끼리 같다. 네. 따라서 좌변으로 2항 또 여기서 x 인수분해해서 x 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런 건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 좀 없으니까 3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밑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다르죠. 얘는 4분의 3, 얘는 3분의 4. 채원아 무슨 관계야? 그럼 얘를 마이너스 1제곱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3분의 4가 4분의 3으로 바뀌겠죠? 그럼 또 뭐 같아요? 밑이 같아졌죠? 얘는 지수끼리 같다. 방정식은 하나네. 그래서 이항해주면 요 2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필수 14번 보겠습니다. 자, 지호야, 꼴이 반복되면 제가 뭐 이런다 했어요? 치환. 치환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범위. 그럼 t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0보다 크다. 아까 말했지. x의 범위가 따로 나와 있지는 x의 범위가 따로 나와 있지 않으면 양수다. 0보다 크다라고 했어 안 했어? 했었죠. 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t제곱. 그러면 2의 제곱은 앞으로 나와야 돼. 4로 나오죠. 9, 4, 36 플러스 32. 자, 이제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양면에 4로 다 넘어버립니다. 자, 인수분해하면 t값 구할 수 있죠. 그럼 t는 하나는 1이고 하나는 8이네. 그러면 답이 1이랑 8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 안 돼. 우리 t는 우리가 만들어낸 문자 아니야? 우리가 만들어낸 문자에 대한 문자에 대한 값이 1이랑 8이라는 거잖아.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원래 문자로 다시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럼 t가 1이라는 거는 2의 x제곱이 1이라는 거지. t가 8이라는 건 2의 x제곱이 8이라는 거죠. 민준아, x가 몇일 때요? 1이에요?
x가 몇일 때 8이 돼요? 이런 식으로 1, 8이 아니라 0, 3을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아까도 좀 언급을 드렸는데 원래 x 값으로 바꾸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 얘는 지금 방정식뿐만 아니라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넘겨보겠습니다. 필수 15번. 그거 있어. 내가 이렇게 해서 가는 거 있지. 치워놓은 거. 그거 있냐 집에? 이렇게 해서 아이스크림 있잖아. 치워놓은 거. 펜 이렇게 넣어. 모르냐? 하나 사야겠다. 너무 더워. 자, 얘는 뭐가 같아요 지금? 지수끼리 같은 거 보이시나요? 제가 두 가지 크기가 있다 했죠. 첫 번째, 뭐 길이 같다? 밑길이 같다. 밑길이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이 다르더라도 지수가 뭐면 0이면 같다 했지. 3의 0제곱이나 5의 0제곱이나 똑같이 결과가 1이라고 했어. 그래서 지수가 같으면, 문자로 들어가 같으면 밑길이 같거나 지수가 0이어야 된다. 그럼 1이랑 0 나오죠? 둘 다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괜찮은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미지수로 되어 있는데 밑이 같아요. 이거죠. 보이죠? 밑이 같아. 그럼 또 첫 번째 뭐끼리 같다? 지수끼리 같다. 두 번째, 밑이 몇이어도 같아진다 했어요? 아까 1이어도 같아진다 했죠? 1의 5제곱이나 1의 4제곱이나 1도 같아진다 했어? 안 했어? 했었지. 마이너스가 애초에 얘들아 말이 안 돼. 이게 마이너스가 되려면 2가 돼야 되는데 2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밑이 1이다. 이거 이해되시죠? 1의 몇 제곱 해도 1이잖아요. 이렇게 위에 풀어보면 인수분해 되고요. x값이 두 개 나오거든요. 하나는 3, 하나는 마이너스 2. 자, 둘 다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탈락. 그럼 우리 뭐밖에 없어? 4밖에 없지. 여기 들어가거든요. 이거 찾아줘야 돼. 넘겨서 필수 16번 보겠습니다. 16, 17. 다음 방정식이 두 분의 알파벳을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을 구하라. 선생님, 얘는 일단 치환하는 문제 같은데요. 꼴이 반복적이잖아요. 아까 몇 번이었죠? 유형 14번. 그쵸? 유형 14번 아까 반복적이었잖아. 그럼 얘도 치환할 건데 아까랑 다른 접근은 뭐냐면 아까는 뭐라 했어? 아까는 14번 잠깐 볼게. 얘들아 14번 잠깐 볼까? 표현 그 문제 써있는 거 그대로 읽어볼게. 방정식 다음과 같은 지수꼴을 푸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쵸? 방금 문제 다시 돌아올게. 필수 16번. 방정식 다음과 같은 풀을 푸시오가 아니야. 두근을 알파 베타로 설정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이거는 두근을 구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한번 아까 했던 것처럼 해볼까? 추천을 먼저 해볼게. 추천해보면 3의 1제곱 앞으로 나옵니다. 서연아, 얘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우리 이거 인수분해 되는 구조인가요? 안 되는 구조잖아. 아까는 인수분해가 됐잖아. 아까 유형 14번에 인수분해가 됐는데 얘는 안 돼요. 그 대신에 뭐가 나와 있냐면 두근을 알파 베타로 설정해놨거든요. 그러면 이 두근은 t에 대한 두근인 거야? x에 대한 두근인 거야? x에 대한 두근인 거잖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t라는 문자로 바꿨기 때문에 x에 대한 두근을 뭐에 대한 두근을 바꿔야 되겠어요? t에 대한 두근을 일단 설정을 다시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양수라는 이렇게 그 범위 설정보다는 t에 대한 두근을 따로 적어주는 게 맞아요. t에 대한 두근. 자, 그러면 서연아 알파를 집어넣으면 t 값이 뭐 나와요? 3의
여기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베타 집어넣으면 3에 베타 제곱. 지금 그러면 t에 대한 두분은 이렇게 3의 알파 제곱이랑 3의 베타 제곱으로 바뀌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서연아, t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두 분이 제시가 됐을 때 쓰는 게 뭐가 있어요? 채원아? 2차 방정식에서 두 분이 설정돼 있어? 그럼 뭘 써야 돼? 근각계수한계. 자, 그럼 두 근의 합 어떻게 돼요? 근계간인데 합인데 아니요, 요거만 봐요, 요거만. 네. 여기서 두 근의 합? 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이렇게 이거의 두 분 이거라니까 지금 알파 베타 아니야.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분은 3의 알파 제곱이랑 3의 베타 제곱이에요. 이거 두 개 더한 게 여기서 근계가 두 분의 합. 이거 두 개 곱한 게 여기서 두 분의 곱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됐어요? 좀 어려워, 좀 어려워. 근데 우리 원하는 게 문제에서 뭐야? 알파랑 베타를 두 개 뭐하래? 더하래. 여기서 알파랑 베타 두 개 더한 거 그걸 얻어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채원아, 알파랑 베타 더한 건 몇이나지만 1이 될 수 있어요? 0. 그래서 두 분의 합은 0인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분을 알파 베타를 직접 따로따로 못 구하는 구조예요. 만약에 구하라 했으면 그냥 푸시오라고 나왔을 거야. 아까 유형 14번처럼. 근데 유형 16번처럼 두 분을 직접 문제에서 설정해주고 있죠? 그럼 웬만하면 어떻게 푸는 거라고? 시원한 한 다음에 두 분이 t에 대한 두 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런 다음에 근계가 있어서 이렇게 접근해준다. 아까 유형 14번이랑 16번은 같이 한번 보시면서 따로따로 이게 뭐고 해서 어떻게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문제 좀 다시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 17번 발표 쳐주세요. 필수 17번 발표. 이 방정식 파트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뒤에 18번 안 할 거예요. 활용 파트 안 합니다. 그래서 80쪽은 안 할 거예요. 제가 활용을 계속 빼고 있죠. 이거 하고 이제 부등식 넘어갑니다. 다음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각도로. 문제 자체는 되게 간단해 보입니다. 자, 또 꼴이 어때요? 반복되죠? 뭐라고? 치환하면 뭘 생각하라고요? 범위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 x제곱을 t로 치환할게요. 그럼 t는 양수라고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 치환해버립니다. t제곱. 그럼 2의 제곱은 4로 나오죠? 마이너스 12t 플러스 k는 0이라고 볼 수 있겠네. 여기까지 맞죠?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선생님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2차 방정식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거든. 맞잖아. 우리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2차 방정식이야. 그럼 너네들 보통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게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바로 떠오르지 않나?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바로 하려면 뭐가 문제가 되냐? 실수 전체에서 다룬다는 게 맞아요. 오케이? 실수 전체에서 다룬다는 게 맞는데 우리는 t를 치환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 전체가 아니라 무슨 범위가 됐어? 양수 범위로 제한이 되어버렸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가 됐어. 그러면 얘는 하나가 말이 돼 안 돼? 예를 들어 막 쓰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하나가 3이 됐고 이거 t 값을 말하는 거야. t 값 하나가 3이 됐고 하나는 아니다 미안해 다시 할게 15가 됐고 하나는 마3이 됐어요. 그러면 두 개의 합은 12가 되는 거 맞잖아. 이런 상황이야. 근데 우리는 t로 치환했을 때 무슨 수가 돼야 된다고요?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럼 이 마이너스 3은 나올 수가 있는 값이 아니야? 아닌 거지. 쳐봐봐.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3인 x값 우리가 구할 수가 있냐?
그런 값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이런 상황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결국엔 뭐야? 뭐야? 결국에는 바로 판별식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 3, 9 이런 식은 값이 괜찮은 거죠. 둘 다 양수니까. 알겠죠? 그럼 둘 다 양수가 되게끔 설정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식을 좀 추가적으로 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쓰는 게 뭐야? 판별식이랑 근계가 써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일단 판별식은 무조건 쓰는 게 맞아. 서로 두 식이니까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써주는 게 맞고요. 두 번째 둘 다 양수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양수끼리 더하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양수가 돼야 되겠고요.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양수끼리 곱한 것도 양수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다 만족한다면 시험했을 때도 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서 양수인 근을 해서 우리가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지. 뭘 추가한다는 거야? 이 두 개를 추가해줘야 된다는 거 알겠지? 양수인 근 때문에. 자, 그럼 판별식 해볼게. 판별식 어떻게 돼요?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h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분의 합은 이미 12로 돼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양수네 이미. 곱은요 k로 돼 있죠? 그래서 k는 0보다 크다. 그래서 얘도 만족하는 k 범위를 찾아주라는 거예요. 따라서 k는 0보다 크고 36보다 작다. 그래서 판별식만 썼으면 아마 이렇게 답을 썼을 거잖아요. 답이 그럼 틀려요. k가 음수는 말이 안 돼. 그래서 거기 답을 보면 마지막에 뭐라 했어? 0보다 크고 36보다 작다 보이는 게 근계근 이용해서 곱이 양수라는 조건을 추가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해되시나요? 거기는 글로 돼 있어요. 거기 풀이 보면 맨 마지막 줄 두 번째 줄 2차 방정식의 네은의 두 분의 밑줄 합과 곱이 모두 양수. 그래서 근계가 쓴 거야. 근계가 써서 이렇게 세 개를 한 번에 표현해 주지만 양수를 우리가 이용해서 두 식이 되게끔 만들 수 있다. 치환했을 때 나중에 관련된 문제도 풀어볼 거고요. 실생활 활용은 패스 넘겨서 지수 부등식 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17번 다시 풀어봐야 돼 얘들아. 방정식에서 나머지 괜찮은데 이건 좀 어려워해서. 자, 부등식은 아까 한번 언급했어. 대소관계, 최대최소. 지금 배우는 부등식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아까 뭐는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된다고? 그치? 밑이 1보다 크면 방향이 그대로 가는 거고 밑이 0하고 1 사이있으면 반대로 간다. 그건 아까 대소관계도 그렇고 지금 아까 했던 최대최소도 그렇고 지금 배우는 부등식도 다 같은 맥락에서 합니다. 지금 언급하는 부분은 얘들아 로그 함수도 똑같이 가는 거야. 함수의 종류만 달라지는 것 뿐이지 계속 똑같은 접근을 쓸 거기 때문에 계속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지수함수 활용 부등식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뭐 그래프를 그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자, 얘도 첫 번째 관계 볼게요. 함수랑 부등식 관계. 아까 우리 방정식 할 때도 방정식 내가 함수라고 했어? 아니라 했어? 아니라 했잖아. 그래서 밑이 1인 경우도 다르다 했었지. 근데 얘는 어쨌든 간에 얘도 밑이 1인 경우를 다룰 수도 있다는 거야. 부등식은 함수는 아니에요. 그건 기억해줘. 자, 그래서 경우를 두 개로 나눠. 첫 번째, 밑의 범위를 나눕니다. 우리 방정식에서는 밑의 범위 나누지도 않았어요. 부등식은 나눠야 돼. x 값이 얘가 더 크면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래도가 아니라 그대로예요. 자, 그 다음에 밑이 0하고 1 사이 있으면 x 값이 크면 얘는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얘는 방향이 반대로. 그래서 방향이 얘는 그대로 가고 얘는 어떻게 된다? 반대로 가는 거죠. 확인됐죠? 그래서 밑이 확인이 안 되면 풀어낼 수 있다 없다 부등식 문제는 없어요. 확인이 꼭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이 볼게요. 풀이 보면 이제 함수를 또 넣어놨죠. 첫 번째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 밑이 같을 때 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얘도 두 개로 구분하고 있어요.
1보다 클 때랑 0하고 1 사이 있어. 똑같이 계속 함수가 x 대신에 fx가 들어간 꼴이긴 한데 afx를 주고 그 다음에 agx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면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밑이 닿게 되는 상황에서는 방향이 안 바뀌고 그대로 갑니다. 근데 0하고 1 사이에서 어떻게 된다?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만 기억하면 돼. 최대최소 똑같아요. 부등식도 똑같습니다. 방향이 바뀐다. 지금 했던 건 로그 함수 똑같이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하루 종일 나오는 거지. ax 제곱꼴 반복. 채원아 반복되면 뭐라고? 지원, 채원하면 범위 설정해줘야 되겠죠? 세 번째 볼게요. 미지수가 있을 때 밑에 미지수. 자, 얘는 밑에 미지수가 있어요. 밑이 정해져 있는 거야? 안 정해져 있는 거야? 안 정해져 있는 거지. 근데 안 정해지면 풀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거기 봐봐 밑에. 밑에 미지수일 때는 다음과 같이 밑의 범위를 나눠 푼다. 동그라미 1번 0하고 1 사이 있을 때 이해되죠? 동그라미 3번 1보다 클 때 이해되죠? 동그라미 2번 갑자기 밑이 몇인 경우가 추가됐어요? 1인 경우. 아까 1일 때는 다룰 수 있다 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밑의 미지수일 때는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랑 밑이 1일 때랑 밑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푸는 방법이 다 다르다. 그래서 밑에 미지수 했을 때는 이거 세 개 다 다뤄야 되겠지? 세 개 다 나눠서 풀어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넘겨볼게요. 여기다가 또 추가적인 유형마다 푸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거 나오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필수 19번 보겠습니다. 그냥 뭐야? 밑이 1보다 크면 방향이 그대로, 밑이 0하고 1 사이 있으면 방향이 반대로, 밑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세 개로 설정해서 가야 된다라고 그냥 설명할 수 있어요. 정리할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만 머릿속에 있으면 돼. 처음 방금 내가 뭐라 했어? 밑이 1보다 크면 방향이 좀 해보죠. 네. 밑이 1보다 크면 방향은 그대로, 밑이 0하고 1 사이 있으면 방향이 반대로, 그리고 밑이 안 정해져 있으면 몇 개로 구분한다? 세 개로 구분해서 다 따로 풀어줘야 된다. 잘 알겠어? 다시 밑이 1보다 크면 방향은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 있으면 안 정해져 있으면 몇 개로 나눈다고요? 그러면 세 개 말해봐요. 밑이 뭐랑 뭐 사이 때? 그 다음에 밑이 몇일 때? 1일 때 0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1보다 이렇게 세 개 나눈 거야. 이렇게만 정리되어 있으면 돼 머릿속에. 다 풀 수 있어. 문제 볼게요. 필수 19번. 물론 가장 큰 틀은 밑을 맞춰줘야 돼요. 이건 당연히 지수 문제 풀 때마다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서 큰 틀은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야. 자, 밑을 맞춰봅시다. 2로 맞춰볼게요. 얘는 이미 맞춰져 있네요. 그럼 32는 2의 5제곱이니까 역수했으니까 마이너스 5제곱이 되는 거 맞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를 곱하면 되겠지? 채원아 다시 밑이 1보다 커요 작아요? 크면 어떻게 된다고? 오케이 이거야. 이렇게 나오면 돼. 그대로야. 그러면 그다음 없애고 방향은 그대로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8x는 작다 마이너스 16보다 x는 마이너스가 더 작다가 끝이겠습니다. 더 이상 뭐 추가할 게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소수 나오면 뭐로 바꾸라고요? 분수로 바꾸라고 계속 말했죠. 5분의 1로 할까요? 그냥 5분의 1로? 0.2는 5분의 1이잖아. 그럼 25분의 1은 5분의 1의 제곱이죠. 자, 지호야 밑이 1보다 어때요? 그러면 뭐라고요? 반대로.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밑이 사라지면서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나요?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이거 풀면 돼.
그래서 x는 1, 2, 3이다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할 게 없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3으로 맞출게요. 그러면 27은 3의 세제곱. 자, 서연아, 미 7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러면 그 방향은? 자, 미 7보다 크죠? 방향은? 제가 뭐야, 왜 그래? 미 7보다 크면 방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계속 채원한테 물어봤던 거 두 개로 줬잖아요. 그대로 해요, 반대로 해요? 그대로 해요, 알겠죠? 다시 뭐라고 얘들아? 미 7보다 크면 방향은? 그대로야. 1보다 작으면 반대로 해. 이거만 기억하면 돼. 부등식은 다른 거 뭐 없어. 다른 거 기억할 게 없어. 이거만 하면 돼. 방정식은 방향이 없잖아요. 그냥 없애면 끝이었잖아요. 똑같은데, 그치? 근데 부등식은 그냥 막 풀면 안 돼. 밑이 1보다 크냐 작냐가 다 확인이 돼야 되는 거야. 아니면 못 풀어. 그거는 뒤에 푸는 뭐야? 로그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지금 거만 기억해주면 로그 부등식은 껌이에요. 금방 풉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진 않겠지만 내일 하겠지? 그 다음에 요 그 2차 부등식 푸는 거는 뭐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 넘어갈게요. 필수 20번 보겠습니다. 자, 민준아, 꼬리 반복되면? 치환은 같이 따라와야 되는 거. 치환한 다음에 뭘 해줘야 된다고? 설정을? 범위 설정. 자, 문제에서 x의 범위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t로 치환하면 t의 범위는? 이렇게 바로 가고 좋아요. 다음 이 x제곱을 t로 치환합니다. t는 0보다 크다. 그럼 치환한 걸 써볼게요. 그러면 4의 x제곱은 t의 제곱이겠네. 2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는 0, 2, 3. 뭐야? 2차 부등식 바뀌었네. 그럼 t의 범위는 2분의 2야 또는 2 이상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럼 얘들아 이게 답이에요? 아까 말했잖아. 치환한 범위는 우리가 만들어낸 범위이기 때문에 다시 무슨 문자에 대한 범위로 바꿔줘야 된다고? x. 원래 식이 x였으니까 t를 다시 2의 x로 바꿔주면 돼.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 2는 2의 1제곱. 민준아, 밑이 1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방향은? 그대로. 그럼 없어지더라도 방향은 그대로.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21번 보겠습니다. 자, 채원아, 필수 21번은 밑이 뭐로 나와 있니? 미지수, 그러니까 문자 뭐로? x로 나와 있네요. 그럼 밑을 우리가 1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제가 아까 어떻게 몇 개로 구분해서 풀라고 했어요? 3개. 그럼 첫 번째 뭐일 때? 두 번째 뭐일 때? 세 번째 뭐일 때? 이렇게 얘들아 다 나눠야 돼. 3번 풀어야 돼. 3번 푸는 문제야. 자, 그럼 다시 지호야, 0하고 1 사이 있으면 방향은? 방향 반대로 바꿔줍니다. 자, 우리 1일 때는 얘들아 할 게 없어. 1은 얼마나 거듭제곱해도 뭐가 되니까? 1은 집어넣어. 1의 4제곱, 1의 6제곱 다 뭐예요? 둘 다? 그럼 1은 1보다 크다가 되는 거 아니야? 자, 이 부등식은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만족 못하는 부등식이야? 못하잖아. 1은 1보다 클 수 있어? 없잖아요. 채원이가 채원이보다 클 수 있어요? 채원이는 채원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맞지? 키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럼 선생님 이건 언제 성립하나요? 여기에 뭐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을까? 등호가 있으면 성립해요. 그래서 1을 우리가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 등호 있을 때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좀 주의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나 밑칠보다 커요. 방향은 어떻게 된다고? 그대로. 그래서 지우더라도 방향은 유지되면서 간다. 그럼 선생님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푸나요? 자, 요 범위에서
이 범위랑 무슨 범위를 찾아주는데 공통인 범위 찾아주면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요 범위에서 요 범위랑 공통인 범위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인 범위가 나오면 그게 해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오른쪽 거 풀어봅시다. x는 2보다 작다. 자, 0하고 1 사이에 있고 2보다 작아요. 공통 범위는 얘가 되는 거지. 동그라미 친 게 2보다 더 작은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첫 번째 해당하는 범위는 얘가 일단 이 부등식이 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x가 2보다 크다지. 1보다 크다, 2보다 크다. 뭐가 공통 범위예요? 2보다 크다죠. 2보다 크다, 1보다 크다는 다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x는 2보다 크다가 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내놓친 거 두 개, 이거 또는 요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거기 다 써있죠? 넘겨보겠습니다. 자, 필수 23번도 안 풀겠죠? 자, 필수 23번 밑에 203번 안 풀으셔도 됩니다. 자, 지금 필수 22번 보겠습니다. 필수 22번. 얘도 별표 쳐주세요. 아까 방정식에 별표 친 거랑 지금 별표 친 거는 필수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모르겠으면 아까 좀 더 질문해 좀 더 풀 시간 줄 거니까 그때 질문하라고. 두 개 다시 다 풀어봐야 돼. 필수 문제 먼저 풀어봐. 그리고 막 먼저 질문하지 말고 필수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질문해보라는 거야. 볼게요. 이게 이제 나중 가면 그 로그에도 똑같은 꼴이 있거든요. 로그는 훨씬 쉬워요. 근데 지수는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다루면 로그에서 좀 쉬울 거야. 자, 민주당 뭐 이용하는 거죠? 꼴이 반복되니까? 치환. 자, 그럼 치환하면 나와야 되는 게 범위. 범위 설정해볼게. 보고 있어? 그러면 채연아 범위는 어떻게 돼요? T는 0보다. 자, 치환함과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T제곱 2의 제곱 앞으로 하면 4가 되겠죠? 12T 플러스 2K는 0보다 크다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자, X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문제에서는 모든 실수 X라고 했어. 그건 이제 여기 적용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문자로 바꿨어요? 또 T에 대한 문자로 바꿨죠. 근데 T는 지금 모든 실수가 아니라 무슨 수에서 단어가 돼 있어? 양수에서 단어가 돼 있잖아요. 만약에 얘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요 2차 부등식을 만족하라 했어. 그럼 우리 바로 또 아까처럼 뭐 이용하는데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용으로 한다는 거 아니야? 맞지? 우리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랑 관련된 문제는 죄다 판별식이잖아요. 그렇게 풀라고 배웠잖아? 공통수학원에서. 근데 지금 모든 실수 T가 아니라 양의 실수 T, 범위가 제한돼 버렸지? 항상 이렇게 범위가 제한되면 무조건 판별식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럴 때는 그래프를 이용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프를 이용하네. 선생님 무슨 그래프요? 0보다 크다 이 왼쪽에 있는 요 식 전체를 하나의 함수로 다룹니다. 거기 풀이 보면 갑자기 2차 함수 그려져 있는 게 요거를 FT로 두고 접근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지호의 무슨 블록한 2차 함수예요? 아래로 블록하네요. 그 다음에 축이 어떻게 되죠? 6. 좋아요. 근데 우리는 뭐보다 크다가 필요해? 0보다 크다가 필요하죠? 그럼 0의 위치는 이 6보다 어느 쪽에 있어요? 왼쪽. 그래서 0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0에는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얘들아? 안 들어가 있어. 뚫려 있어요. 크다잖아. 그러면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항상 부등식 문제는 뭘 이용하는 문제냐면 최대치에서 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범위 내에 들어가는 최대값 또는 범위 내에 들어가는 최소값을 이용해서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걸 이용하는 문제라고 보면 돼. 그럼 우리 색칠된 부분이 죄다 0보다 어때야 된다는 거야? 커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색칠된 모든 곳을 다 0보다 크다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여기만 꼭 집어서 얘 0보다 크다. 여기만 꼭 집어서 0보다 크다. 이게 되겠어? 채원아?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가장 어떤 값을 측정한 다음에 0보다 크다를 보여주면 되겠어? 작은 값. 정확히 말하면 최소값. 작다라는 표현은 최소값. 가장 큰 값은 구할 수가 없어요.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어느 부분? 이 색칠형의 가장 최소값인 요 부분의 값이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결국에 뭘 보여주는 거예요? F6이 0보다 크다. 요거만 보여주면 된다. 그래서 그래프 기하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기하적인 판단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겠죠? 안 하면 안 돼. 왜냐면 가끔가다 이제 축이 음수인 경우도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럴 때 조금 어려우시거든요. 36, 72 더하기 2K가 0보다 크다. 그럼 2K는 36보다 크다. K는 뭐보다 크다? 18보다 크다로 해서 K 범위를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됐죠? 3교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어떻게 돼 있으면? 범위가 제한돼 있으면. 아까 방정식에서도 범위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제가 판별식을 바로 썼어요. 판별식에다 뭘 추가했어? 근계간 추가했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그래프로 가야 된다는 거 알겠지? 부등식은 최대치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부등식 마무리. 자, 그러면 우리 로그 함수를 하기 전에 쉬었다 합시다. 어때요? 하기 전에 쉬었다가 50분부터 좀 더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 시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진도는 로그 함수 그래프까지만 할게요. 회계수소 방구등에서 다음 시간에 하고